충청도 한 작은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과부 월양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내들은 모두 새벽이 되기 전에 담을 넘어 도망쳤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왜 도망쳤는지 아무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그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떠돌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밤이 되면 슬며시 걸음을 돌리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내들이 어김없이 새벽이 되기 전에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이 예사 도망이 아니었지요. 어떤 사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쳐나왔는데 그 발바닥이 다음날 밭고랑처럼 갈라져 사흘을 절뚝거렸습니다. 또 어떤 사내는 담을 넘다가 바짓가랑이가 기와 끝에 걸려 한참을 허공에 매달려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담에 찧어 훅이 주먹만하게 솟아올랐지요. 가장 가관이었던 것은 그 고을에서 제법 힘께나 쓴다는 떡대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는 어찌나 급하게 뛰쳐나왔던지 나당 한가운데 놓인 장독대를 발로 차고 말았지요. 새벽 깊은 시간에 장독 깨지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잠자던 사람들이 전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사내는 마을 한복판에서 딱 마주쳤는데 발가락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히 담을 넘은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작 이상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이 왜 도망쳤느냐고 물으면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 버린다는 것이었지요. 어떤 이는 헛기침만 했고 어떤 이는 술을 급하게 들이켜며 아무것도 아니오 하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얼굴은 막 술 한 동이를 마신 것처럼 귀 밑까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주막 주모가 한 번은 그 떡대 사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사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막걸리를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말하기가 곤란하오. 주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귀신이라도 나왔소? 사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요. 그 말이 더 수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렸지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그 집에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귀신보다 더 이상한 감정이 그 집에 있다는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여인의 이름은 월양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양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하게 여겼지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집을 지키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묵어간 사내들만이 이유도 말하지 못한 채 담을 넘어 달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그 집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 무렵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하나가 그 고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윤성재라 했습니다. 25의 나이에 어깨가 반듯하고 눈빛이 맑은 선비였지요. 선대의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으나 아버지 대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어 과거 노자 한 푼 넉넉히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말 한 필 빌릴 형편이 못되어 집신 하나에 바랑 하나를 둘러매고 한양까지 걸어가는 중이었지요. 발바닥에는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어깨는 바랑의 무게로 빨갛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는 그 걸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어 세상에 나설 수 있다면 신발이 닳는 것쯤은 대수가 아니라는 마음이었지요. 그날 저녁 그는 마을 주막의 짐을 풀었습니다. 주모가 내온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온몸을 녹이고 있으려니
곁에서 술자리를 벌이던 마을 사내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바로 그 과부집 이야기였지요. 밥그릇을 내려놓던 주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비 나리, 밤에 길을 나서시거든 서쪽 담장 끝집 근처엔 가지 마시오. 윤성재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연고입니까? 거기 과부 월양의 집인데 그 집에서 묵은 사내들이 하나같이 밤중에 도망쳐 나온답니다. 윤성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사내가 손을 휘저으며 거들었지요. 웃을 일이 아니오. 나도 한번 들어갔다가 뛰쳐나왔소. 어째서입니까? 사내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건 말하기 곤란하오. 그러면서 귀밑이 새빨개졌지요. 옆에서 또 다른 사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들어갔다가 나왔소. 그래도 나는 담은 멀쩡히 넘었소. 오, 담은 넘었다니 용하구려. 다만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렸을 뿐이오. 주막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윤성재는 웃음을 참으며 국밥을 먹었지요. 사람들이 왜 도망쳤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난 것이라면 얼굴이 새파래야 할 텐데 저 사내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으니까요. 윤성재는 수저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나왔다면 고을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자다가 도망쳐 나왔다는 것인데 왜 그 이유를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았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주막 안이 하나둘 조용해지고 등불이 기름을 다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재는 집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지요. 눈을 감아도 그 이야기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도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서도 발이 저절로 주막 문을 향했지요. 걸어가면서 윤성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부집이라 하룻밤 묵는 것이야 무슨 문제겠는가. 길 가다 묵어가는 것뿐인데.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지. 저 사내들이 하나같이 도망쳐 나왔다는 집인데. 나는 과연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윤성재는 걸음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아니다. 선비가 무엇이 두려워서. 사내들이 도망친 이유를 내가 직접 밝혀주리라. 그러면서도 괜히 저고리 깃을 여미고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요. 개 한 마리 짖지 않는 밤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이내 서쪽 담장 끝에 작은 기와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등불 하나가 가느다랗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아직 주인이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성재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지요. 문 앞에 선 여인을 보는 순간 윤성재는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 속 과부라 하니 어딘지 흐트러진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월양은 기대와 전혀 달랐지요. 흰 저고리에 옥빛 치마를 단정하게 여미고 흐트러짐 하나 없이 머리를 올린 여인이었습니다. 눈매가 깊고 고왔으며 말투는 조용하고 차분했지요. 이 밤에 웬 일이십니까?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단정하던지 윤성재는 괜히 자신이 수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윤성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습니다. 월양은 잠시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헤아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길이 험하니 들어오시지요.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데우고 있었지요.
윤성재가 자리에 앉자 월양은 말없이 밥과 간단한 안주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월양은 묻지 않았고 윤성재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지요.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편안했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월양이 등불을 낮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놀라지 마십시오. 윤성재가 고개를 들어보니 월양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지요. 그 한마디가 윤성재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놀라지 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인지. 사실 월양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의 일이었지요. 월양은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노리는 사내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그러니 아무도 쉽게 믿지 말라고. 세상 사내란 결국 저 하나 잘 되자는 마음뿐이니 절대로 함부로 마음을 열지 말라고. 그 말이 월양의 가슴속 깊은 곳에 돌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하나둘씩 찾아왔지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사내, 심부름을 대신 해주겠다고 나선 사내, 아예 대놓고 혼인을 거론하는 사내까지. 그 모든 눈빛 안에는 하나같이 월양이 아니라 이 집과 전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그 눈빛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속으로 담을 쌓아갔지요. 그때부터 월양은 사내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재워달라는 사내를 들이대 깊은 밤이 되면 잠든 척 슬며시 곁으로 다가가 팔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었지요. 욕심 있는 사내는 기회를 노렸고 겁 많은 사내는 달아났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다시 돌아오는 사내는 없었습니다. 월양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다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월양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었지요. 잠이 들면 어김없이 남편이 왔습니다. 살아생전처럼 곁에 앉아 있었지요. 월양은 꿈속에서 그 온기를 느낄 때마다 제발 도망치지 말아달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꿈속의 남편은 늘 새벽이 오면 사라졌습니다. 그 버릇이 잠결에도 그대로 나왔던 것이었지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월양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묵어간 사내들이 어김없이 사라져 있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방 한 칸에 등을 사이에 두고 누웠습니다. 윤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요. 화롯불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월양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성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선비다. 나는 선비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내들은 왜 하나같이 도망쳤는가? 윤성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밤중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작은 기척에 윤성재가 눈을 떴지요.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월양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잠든 채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지요. 윤성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그러나 서슴없이 윤성재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지요.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도망치지 마세요. 윤성재는 돌이 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면 큰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큰일이었지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몸을 피하자니 잠든 여인을 놀라게 할 것 같았습니다. 윤성재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래서 사내들이 도망쳤구나. 잠든 여인이 곁에 와 팔을 붙잡고 도망치지 말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장사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여인은 단정하고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전해졌지요.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화롯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성재는 눈을 감고 또다시 속으로 되뇌었지요. 나는 선비다. 나는 선비다. 나는 선비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비도 사람이었고 사람의 마음은 되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월양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잠든 여인의 숨결이 고르게 느껴졌지요. 그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윤성재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여인은 잠들어 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고 월양을 자리에 조용히 뉘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담장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지요. 윤성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에는 이미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선비도 도망쳤다더라. 마을 사내들이 껄껄거렸지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선비는 담 넘다가 넘어지지는 않았더라. 또 누군가 말했습니다. 발도 다치지 않았다던데. 오, 그렇다면 가장 깔끔하게 도망친 셈이구려. 주막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윤성재는 말없이 국밥을 먹었지요. 자신이 도망친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흔들리는 마음이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설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성재는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어서 그 고을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떠나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라고 글로도 읽었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걷기만 하면 될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은 한양을 향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자꾸 그 기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던 화롯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잠결에 흘러나오던 그 낮은 목소리가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도망치지 마세요. 윤성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주막에 들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요. 눈을 감으면 월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든 채로 다가와 팔을 잡던 그 온기가 손끝에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성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나는 선비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다. 지금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은 지금 괜찮은가? 윤성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요. 하룻밤 묵어간 집 여인이 괜찮은지 아닌지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사흘 길이 남아 있었지요. 과거 날짜를 손가락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서두르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서두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성재는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바랑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처럼 그냥 흘러가면 될 것을 왜 이리 발이 무거운 것인지.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내년에도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선비가 과거를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이미 몸은 일어나고 있었지요. 바랑을 다시 둘러매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내년에 보지.
소리 내어 말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발걸음이 한양을 향할 때보다 훨씬 가벼웠지요. 스스로도 어이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꼴인가 싶으면서도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윤성재는 다시 그 고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제 한양으로 떠난 선비가 아니냐고, 왜 다시 돌아왔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윤성재는 모른 척 걸었습니다. 뭐라 설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서쪽 담장 끝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저녁 연기가 굴뚝에서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지요. 윤성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막상 문 앞에 오니 다리가 조금 굳었습니다. 과거를 포기하고 돌아온 선비가 할 말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여인이 문을 열어주기나 할 것인지.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월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크게 열렸지요.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그 집을 찾아왔다가 달아난 사내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바람이 담장 너머 나뭇가지를 흔들었지요. 윤성재는 반드시 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님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먼저 피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흘을 걸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니 몸이라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성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 안에 담겨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담이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재산을 탐내는 사내, 욕심을 드러내는 사내, 겁먹고 달아나는 사내. 그 모든 사내들을 이미 다 보았지요. 하지만 이유를 말하고 다시 돌아온 사내는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양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지요. 들어오시지요. 그 목소리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윤성재는 나중에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담장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만은 오래도록 기억했지요.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데웠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월양은 차를 내왔지요. 윤성재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는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윤성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과거는 있습니다. 월양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이 돌아오실 겁니까? 윤성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돌아올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양은 그 말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가며 슬며시 고개를 숙였지요. 귀밑이 옅게 붉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월양의 얼굴에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고왔던지 윤성재는 그 순간 과거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양으로 떠났던 선비가 사흘 만에 되돌아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지요. 주막 주모는 아침 국밥을 팔다 말고 고개를 내밀었고 떡대 사내는 지게를 지다 말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인 사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과거를 포기하고 저 집에 눌러앉을 작정인가 보오. 아니, 선비가 제정신이오? 공부를 몇 년을 했다고. 글쎄,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보시오. 제정신이 나만 하겠소. 그러면서도 다들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저 선비가 도망치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것은 자신들은 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괜히 발가락을 긁적이거나 헛기침을 하는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성재는 월양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봐오기도 했고 무너진 담장 한 귀퉁이를 고치기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혀를 찼습니다. 선비가 저게 무슨 꼴이냐고 집안이 망할 짓이라고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윤성재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밝아졌습니다. 한양을 향해 걷던 그 무거운 발걸음은 어디 가고 이 작은 고을 골목을 걸을 때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월양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집 문을 굳게 닫고 혼자 지냈지만 이제는 이따금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기도 하고 장독대 옆에 앉아 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그 단정한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마을 안악들이 눈치채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양 마님, 요즘 안색이 좋아지셨네요. 월양은 그 말에 그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끝내보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과부 월양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사내 이야기 대신 과거를 포기하고 눌러앉은 선비 이야기였지요. 처음에는 혀를 차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어라 흉볼 수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어느 날 주막에서 그 떡대 사내가 막걸리를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저 선비 결국 과거도 포기했구려. 옆에 앉은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선비는 우리가 못한 일을 했소. 무슨 일 말이오? 사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돌아갔잖소.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피식 웃었고 하나둘 따라 웃었지요. 막걸리 사발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성재는 평생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남편을 찾아 잠결에 속삭이던 월양은 그 뒤로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고 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윤성재는 과거를 포기한 어리석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흘 만에 알아본 사람이었지요. 도망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들고 돌아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